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 전반에 대한 산업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먼저 듣고 오시죠. 권미정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다가오는 AI 시대에 HBM 하나로는 버겁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제2의 HBM이라 불리는 CXL 경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HBM 경쟁에서 한 발 뒤처진 삼성전자도 또 HBM의 승기를 계속 가져가고픈 SK하이닉스도 CXL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이번 주 수요일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96GB CXL 메모리 모듈에 대한 고객사 인증을 완료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고객사 인증을 받았다는 건 대량 생산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삼성전자도 지난해 말 고객사 인증을 받으면서 이제는 양사 모두 CXL 개발 D램 대량 생산 준비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 CXL이 무엇이길래 넥스트 HBM이라 불리면서 열심히 개발되고 있는 걸까요? 이 CXL은 CPU와 GPU의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기술인데요. 이 CXL의 가장 큰 특징은 메모리 확장성입니다. 현재는 각 반도체 칩끼리 소통하는 언어가 달라서 이 CPU와 GPU가 각자 연결된 메모리만 활용해서 연산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CXL 기술을 활용하면 여러 개의 메모리를 하나로 묶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한 만큼 유연하게 메모리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을 바로 메모리 풀링이라고도 하죠. 이 CXL 기술을 적용하면 이론적으로는 D램을 여러 개 연결하기만 하면 메모리 용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데요. AI 시대에 폭증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용량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이유로 글로벌 CXL 규모는 23년 1,400만 달러에서요, 28년에는 160억 달러까지 성장할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CXL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HBM 시장에서 밀린 AI 반도체 시장에서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모습이죠. 21년에는 업계 최초로 CXL 기반의 D램을 개발을 했고요. 23년에는 CXL 기반의 128GB D램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이 128GB D램을 고객사에 인증하면서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쳤는데요. SK하이닉스는 이번에 96GB 고객사 인증을 완료했고 126GB는 인증을 진행 중인데 이 삼성전자가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또 삼성전자는 256GB 제품도 고객사 인증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수요일 SK하이닉스는 CXL DDR5 고객사 인증을 완료했던 호재와 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로 5% 상승 마감했습니다. 과연 AI 시대의 새로운 경쟁력,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반도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이제 미국과 2+2 통상 협의가 있었는데요. 일단 반도체 관세는 뭐 아직 부과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반도체 관세 면제를 우리 측에서 요청했다라고 전해지는데 네네. 어젯밤에 이 협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협상이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왔다 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네. 상황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고 아직까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최대한 부과가 되지 않거나 혹은 뭐 유예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정부의 목표일 것이고 네. 미국 측에서는 그쪽에 관련해서 뭐 얘기를 많이 주고받은 것 같고요. 서로 어제 웃으면서 헤어졌다는 것을 보면은 네. 협상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빅테크는 미국 안팎에서 고충을 좀 겪고 있습니다. 역시나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있고요. 또 미국 내에서는 규제 강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현재 빅테크의 현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커져가고 그들의 이제 운영 방식이라든지 영업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나 다른 부분들에
의한 그런 이제 관리들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그와 관련해서 이제 디지털 시장법을 제정해서 작년부터 그런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범칙금이나 부과가 없었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관세 전쟁이 촉발되고 난 이후에 지금 들려온 얘기로는 애플과 그리고 메타의 약 1,000억 달러 정도, 죄송합니다. 1,000억 원 규모죠. 네, 그 정도의 범칙금을 부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법을 보면은 뭐 최대 10%까지 부과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중복이 되면 20%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1%라는 그러한 금액 규모 자체가 사실상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미국이 EU에 그 관세를 부과를 했을 때 일단 일방적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EU가 미국 측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 관세 협상을 해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그 얘기를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EU 측에서는 메타나 이런 쪽에 이제 금액을 네. 조금이라도 부과를 하면서 어떻게든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이 이제 이러한 관세 전쟁에서의 피해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상당 부분 지금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중국의 그런 온라인 쇼핑몰인 테무라든지 시인 등이 사실 메타나 이런 그 미국의 그런 빅테크 기업의 광고를 또 많이 내고 있었는데 그 광고가 상당히 줄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또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영향도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EU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갑질방지법이라는 얘기로 디지털법이라는 걸 네. 썼는데 사실 그 내용 자체를 보면 독과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본질적인 독과점에 대해서 그러한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규제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조금 어려움에 처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나서도 여러 빅테크별 실적 발표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1분기 실적 전망치 어떻게 보십니까? 1분기까지는 아직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작년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서 3분기나 4분기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뭐 5% 이상의 성장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번 1분기에도 크게 상황이 바뀐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전부 이제 시작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들이 나타나려면은 2분기 이하 이제 이후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적 추이도 잘 챙겨보셔야겠고요. 미국에서 엔비디아 수출을 좀 규제하는 사이에 중국 화웨이가 중국 고객사들 대상으로 AI 칩 대량 출하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국의 지금 반도체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사실상 중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런 첨단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장비는 여전히 도입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제품, 우리 속담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들이 기존의 장비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상의 성능을 낸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중국 내수만 잡아도 사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만은 첨단 제품에서의 그런 접근성은 사실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중국 기업들도 내수 시장이 아니라 해외 수출한 첨단 제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외국산 제품을 채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그게 위협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지금 엔비디아의 그러한 최첨단 제품까지 위협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기업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말 그대로 HBM 날개를 다루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눈높이가 이미 높았는데 선방하는 실적을 보여줬어요.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셨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네. 경우는 다들 주목하는 부분이 HBM이 네, 되겠죠. 그런 HBM 중에서도 최첨단 제품을 그리고 가장 큰 고객인 엔비디아에 전량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안정적이면서도 이제 고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현재 SK 하이닉스가 구부가치 제품 즉 DDR5라든지 이런 쪽을 집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네. 작년에 메모리 반도체 단가 좀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또다시 이제 제품의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수급을 조절을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한 자구책,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그러한 영향과 내부의 자구책이 모두 다 잘 어우러져서 나타난 효과가 이번 실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SK 하이닉스 이번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로 나왔었고 SK 하이닉스는 HBM에서 이제 독보적인 좀 지위를 갖고 있는데 HBM 판매 호조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HBM 자체가 네. 지금 현재 주요 용처는 AI 가속기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AI 가속기 그리고 AI에 대한 기술이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커지고 시장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줄어든다거나 지금 AI가 없이 다시 그전으로 돌아가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이제 HBM의 그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HBM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AI 산업과 맞물려서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셨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2단 HBM3의 양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보면 위협하고 있다라고도 봐야겠는데요. 현재 마이크론의 개발 상황, 제품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최첨단 제품, 그러니까 HBM3E가 지금 현재로서는 양산되고 납품되는 최고 수준이고 그 제품을 마이크론이 생산을 한다면 이제 엔비디아에 같이 납품을 하게 될 네. 겁니다. 그러면 같은 고객사에서 납품을 할 수 있는 주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게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BM 자체가 엔비디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개발되는 다른 AI 가속기들에서도 사용이 되고 그만큼 시장이 커진다는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공급 물량이 이제 그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도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SK 하이닉스 이렇게 3사가 공급하는 물량이 전 세계 시장의 수요에 비해서 얼마나 네. 가느냐. 만약에 수요보다 많아진다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겠죠. 네. 근데 지금 전망으로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계속 부족한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 마이크론이 같이 공급을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의 매출이 줄어든다거나 그러진 않아 보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실적 HBM에서는 호조를 보였지만 아쉬웠던 거는 낸드 사업부였습니다. 낸드 상황이 여전히 좋지 못하고 수요 회복도 더딘 상황인데 이렇게 낸드 쪽이 부진한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낸드 자체가 디램과는 다르게 공급사가 좀 많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HBM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 이 3사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 낸드 프레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부터 일본의 키옥시아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서까지 낸드 프레시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많은 공급자가 있다 보니 그게 당연히 이제 단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단가가 내려간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그러면은 실적은 좀 나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지금 생산량의 조절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우리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첨단성이 아무래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은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고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AI의 그러한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가 AI 기기의 사용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즉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AI 기능이 강화가 되고 다른 우리가 웨어러블 기기에서도 그런 AI 기능이 들어가면은 그쪽에서 주로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낸드 프레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낸드도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낸드 시장도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는 또 한미 반도체와 좀 이렇게 공고한 그 공급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SK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 외에 다른 이제 업체 한화 측으로부터 이제 TC 본더를 받기 시작하면서 네. 양사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HBM 뭐 사업에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 기업 관계 그리고 어떤 계약이라든지 제품을 개발할 때 협력 관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노출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상 일반론적으로 접근을 할 때 어떤 시장이 커지고 그리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갑자기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 설비를 한쪽 공장에서만 우리가 납품받는다는 건 사실 리스크가 좀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라도 그런 공급선을 좀 다양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납품하는 입장에서도 시장이 그렇게 커진다고 하면은 사실 한 기업에만 납품하는 거는 자기가 오히려 시장을 막는 그런 그렇죠.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에 그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앞서서의 계약 때문에 못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부분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커져가는 시장에서는 여러 이제 뭐 제조 장비 업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참여하는 게 이게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예, 더 시장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갈등이 잘 봉합됐으면 네.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HBM 시장에 성장을 할수록 다양한 기업들이 참전한다는 거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선점을 하면서 전분기에 이어서 연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살짝 뒤처지고 있는 모습인데 HBM4 양산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일단 네. 그 시장에서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HBM 자체가 이제 커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HBM4라는 것이 또 어느 기업이 그것을 먼저 채용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이 수요가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지금처럼 AI 가속기가 엔비디아에 전부 이제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걸 엔비디아가 가져가고 또 삼성전자가 거기에 납품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라는 부분도 다 고려를 한다면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시장에서 AI 가속기를 만들고 할 때 먼저 이제 삼성전자의 제품을 사용해 준다든지 라는 식의 분위기 반전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AI 가속기의 그 시장이 커지는 만큼 사실 SK하이닉스의 물량으로 전부 다 충당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그런 기회가 뭐 전혀 없다 내지는 이걸 가지고 해도 안 된다라고 미리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HBM 쪽에 좀 올라설 수가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 또 견줄 만한 차세대 메모리 CXL D램 상용화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양사의 경쟁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서서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둘 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에서 밀려 있는 이러한 뭐 지위라든지 매출 등을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당연히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는 HBM으로 인해서 지금 상승 기류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류에 맞춰서 둘 다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제대로 열렸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 가속기를 어느 기업이 먼저 채용을 하고 그 기업이 얼마나 커졌냐에 따라서 지금의 승패가 가늠이 되었던 것처럼 사실 CXL 시장도 아직은 제대로 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것이 열렸을 때 어느 기업이 선점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위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레거시 반도체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진을 겪었던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2분기부터는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데 우리 국내 반도체주에 좀 훈풍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자체는 시장이 커지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기업들에게도 충분히 좋은 그러한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반도체보다
분야에서 사실은 주력 상품군이 조금은 이동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첨단 쪽으로 고성능 반도체 그리고 고부가 제품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레거시 반도체 시장이 불황이었을 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제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 훈풍이 불더라도 그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 기업들보다는 중국이나 대만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이 볼 것이고 우리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각국들이 이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 지원을 하기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하면서 작년부터 계속 나오긴 했는데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도 있고 기업들은 어떤 좀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작년부터 우리가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은 미국이나 일본은 직접 보조금을 주는데 네. 우리는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사실 계속 강조가 되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기업의 환경이라든지 그 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의 공장이 얼마나 있고 운영하는데 어떻게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다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 메모리 반도체에 강한 것은 바로 제조 능력이 이러한 좀 우위에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되고 그 제조 우위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조 공장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좀 더 빨리 구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그 2019년도에 이미 시스템 반도체 발전 전략을 하면서 그런 인프라에 대한 그리고 팹리스라든지 다른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인 지역에 지금 거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된다면은 정말로 반도체 제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전부터 이런 토대를 쌓아서 준비하고 있던 부분,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서의 그런 위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더 현실적인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HBM부터 레거시 반도체까지 반도체 전반에 대한 분석 오늘 들어봤습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